자, 오늘 수업은 의지론적 세계 중에서 의지의 선형 세계 공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의지의 선형 세계. 어, 그림으로 보면 우리 세계는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 세계 축,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 세계 축, 그다음에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 세계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29개의 세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9개의 세상은 하나하나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지난 시간에 의지의 선형세계 기초로 공부했고 오늘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지의 선형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인간의 감정은 그 주체에 따라서 독립감정과 종속감정 좀 보자. 독립감정과 종속감정 그리고 그 근원의 유무에 따라 근원감정과 유추감정으로 분류 정의한다. 감정. 이때 감정은 감정과 감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이다. 감정은 의지의 세계. 감정은 의지의 세계이다. 우리의 의지가 없다면 감정도 없는 거야. 우리가 뭔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거다. 사랑의 감정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지. 미움의 감정도 마찬가지. 아무 의지도 없다면 그런 감정에서 떠나 있겠지. 자, 아무튼 감정은 의지의 세계이다. 감정은 감정과 감성으로 엄밀히 분류 사유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통합사유철학 강의에서는 통합사유철학에서는 두 가지를 분류한다. 감정은 자신의 의지 영역 밖의 것을 말하고 감성은 의지 영역 안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함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군가를 미워한다. 뭐 우리 마음대로 미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뭔가 두렵다. 두려움이 우리가 이제부터 안 두려워할 거야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 그렇게 우리 의지 영역 밖의 것은 감정. 그리고 감성은 우리 의지 영역 안의 것이야.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좀 한가로움을 좀 느껴야 되겠다. 여기서 좀 편안하게 지켜야겠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한가함과 여유로움이란 그런 상태는 그런 의지는 감정이 아니라 감성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내가 한가로움을 끝낼 수 있는 거지. 내가 잠깐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여행 가서 하루 한가로움을 느끼고 싶다라고 해서 내 스스로 내 의지에 의해서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을 가져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안 되겠다. 여기서 스톱하게 되면 그 여유로운 감정은 내 의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거지. 자, 이 얘기는 다른 책에서도 선생님이 소개한 게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된다면 좀 읽어보도록 하자. 자, 본서에서는 논리의 전개상 감정과 감성을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논리 전개상 를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감정은 반의적 감정과 의지적 감성으로 구분된다.
자, 감정은 감정은 내 의지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와 독립 감정이지 객체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 종속 감정으로 구분된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하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용어고 뭐 독립 감정, 종속 감정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가 뭐 공부를 위한 그런 용어가 아니라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 머릿속이 좀 더 정리가 되는 거야. 감정이 독립감정과 종속감정이 있다고 딱 그런 용어가 있으면 딱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지지. 그런 목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는 거니까 그 목적으로 용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음, 아름다움을 느낄 때와 같이 타자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타자와 무관하게 떠오르는 감정은 독립감정이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 분노할 때 그 분노는 종속감정이다. 자, 두 개 구분했지. 독립감정과 종속감정. 우리의 의지는 감정을 포함하는데 그 감정은 또한 독립감정과 종속감정으로 나뉜다는 거야. 음, 이건 굉장히 분류가 굉장히 어렵겠지. 여기서 의지가 이렇게 의지로만 나누었지만 종속감정, 독립감정, 분홍감정, 유추감정 이런 식으로 이 감정 축에서 또 네 가지로 나누는 거지. 음? 의지 축에 여기서 감정 축이 나오는 거고 감정은 유추감정과 독립감정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다. 이해했지? 자, 독립감정은 객체와 무관하게 자신으로부터 분출되는 감정으로 자기중심으로 사고함으로써 생성되는 감정이다. 독립감정, 객체와 무관하게 알겠지? 자신으로부터 분출되는 감정. 자, 사랑하는 자를 사유하듯이 자신을 사유할 때 느끼는 감정. 주위의 모든 것이 제거되며 삶으로부터 자신만이 남은 것을 느낄 때 독립감정이 될 거야. 조용한 산속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걸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조용한 산속 시냇물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인은 나를 드러나게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를 드러내려 해도 서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의 소리와 몸짓으로 나 자신은 묻혀진다. 그렇지. 그래서 자연으로 가면 우리가 편안하게 된 거야. 드러냄, 이는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망이다. 드러냄. 드러냄보다 더 큰 욕망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선택받은 소수가 되려는 욕망이다. 선택받은 소수. 그게 현대 철학자 부르디유의 비슷한 생각. 구별짓기란 이야기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부르디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드러날 때 비로소 나의 독립감정, 나로부터의 충만한 외로움, 나로부터의 평온한 사랑, 나로부터의 바람과 같은 명랑성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드러날 때 비로소 나의 독립감정이 드러나는 거지. 사실 삶은 가끔은 자신만으로 성립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독립감정은 함께하는 타인과의 마주침에 의해 새로운 감정, 종속감정으로 변화한다. 함께하는 타인과의 마주침에 의해 새로운 감정, 종속감정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자, 우리의 의지는 개인적인 의지일 때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종속되는 종속의지가 될 때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타인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 하려는 뭐 결의에 찬 도전의식 이런 것도 있지만 타인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든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지.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유세계를 구축한다. 타인과의 마주침에 의한 사랑이라는 종속 감정은 공간적 사유가 필요하며 여기 현현적 사유에서는 제외된다. 그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랑이라는 종속 감정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존재 그리고 감정이라는 의지, 존재와 감정이 이루는 평면 세계가 구성되고 거기에 사랑과 사랑은 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 나갈지, 그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의 종합적 공간 세계가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공간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이런 얘기야.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 종속 감정 속에서 타인과의 영향을 생각해야 되고 또 자신 속에서 스스로 생각되는 스스로 떠오르는 독립 의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독립 감정의 상태는 죽음을 사유함으로써 해석되기도 한다. 죽음을 사유할 때 크게 느껴진단 말이지. 이 감정은 본능적인 의지로부터의 본질적 감정으로 대표된다. 우리 생에는 몇 번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종범 스님의 법문 열반과 오도에서 나온 이야기다. 우리 생에는 몇 번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자기 생의 중간에 자신 삶과 타자 삶의 경계가 중복되기 시작하여 자기 중심적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자신과 타자의 삶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게 이는 자기 자신 삶의 허무함과 고귀함을 동시에 죽음의 순간과 연줄 만큼 경험할 때 다가온다. 자, 일단 넘어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죽음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려 할 때, 육체로부터 구성되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이는 누구도 경험한 바 없으니 누구나 알 수 있다. 누구도 경험한 바 없으나 누구나 알 수 있지. 두 번째는 아무튼 죽음에 의해서 우리 육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탄생하는 그런 상태지. 이 두 번째의 변화에는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은 의미를 상실한다. 자신의 부모, 친구, 연인, 자녀, 그 누가 이 감정을 공유할 것이며 다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고 연인도 소용없고 죽음 앞에서는 이와 같은 타자의 감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우주 그리고 존재 나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상태가 독립감정의 가장 큰 이해가 됩니다. 알겠지?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다시 한번 수업을 듣고 반복해서 들어보고 다시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종속 감정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보통 감정이며 보통 우리가 감정하면 대부분이 종속 감정이다. 객체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된다. 객체와의 관계로부터. 종속 감정은 매우 다양하게 그 강도가 변화하며 그렇겠지? 사랑, 사랑의 감정도 뭐 강도가 천차만별이지. 이 감정의 조절과 조화가 심리적 윤리학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윤리학은 바로 이거죠. 사랑과 미움, 호의와 적이 그 원인은 타인으로부터 타자로부터 기원한다. 타자로부터 기원하는 종속 감정의 큰 특징은 그 감정이 독립 감정보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감정 변화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 중속 감정은 뭔가 의지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뭔가 평면 세계와 공간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살아가며 겪는 감정의 변화를 보면 이 중속 감정의 다양성과 변화성을 볼 수 있다. 그렇지? 둘이 사랑했던 사람의 감정 변화, 친구 사이의 감정 변화,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받고 나서부터 느끼는 감정 변화, 여러 가지 감정 변화가 있겠지. 인간이 타자, 객체로부터 느끼는 감정은 그 객체가 인간적인 것인지 비인간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래서 종속 감정도 또 객체의 인간성, 인간적 또는 비인간적인 것에 따라서 또 변화한다. 끝없이 분류되지. 우리의 의지는 감정, 독립감정, 종속감정, 근원감정, 근원감정, 종속감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독립감정, 종속감정 이런 것들로 계속 분류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종속감정인 경우에는 그 객체가 인간적인 것인지 비인간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또 분류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인간적인 경우에는 객체가 하나일 때와 아닐 때 그리고 자신보다 약자인지 강자인지에 따라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 그리고 인간이 아닌 경우 그것의 생명 유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자, 이게 분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계속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의지의 세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거의 끝없이 변화하는 거지. 지금 선생님하고 강의한 1시간 남짓 의지의 세계에서도 벌써 그 분류가 10개 가까이 나오고 있지. 자, 그 내용들은 계속 앞으로 돌려서 다시 반복해서 공부해라. 아니면 그리고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노트 준비하라고 그랬지. 노트로 정리하면서 정리해 나가야 돼. 공부해 나가야 돼. 그냥 대충 지나가면 공부 뭐 안 하는 거랑 별 차이 없다. 잘 정리하면서 공부해야 돼. 우리는 자신과 비교하여 강자와 약자에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긴 하지. 가난한 청년을 대할 때는 최고의 직에 오른 권력자를 대할 때 모습의 태도, 언어의 사용에서도 추호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그런 대로 참아줄 만한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종속 감정의 불일치가 주위 삶의 평등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런 평등적 태도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감정은 근원의 유무에 따라서 근원 감정과 유추 감정으로 분리된다. 그치? 그러니까 얘기했었지. 독립 감정과 중속 감정. 이번에는 근원 감정과 유추 감정이다. 근원 감정과 유추 감정 공부해 본다. 결국은 근원적 의지, 근원적 감정 의지, 유추적 감정 의지. 뒤에 의지가 빠져 있는 거야. 감정은 의지이기 때문에
근원 감정은 감정의 생성, 원인을 생성할, 사유할 수 없는 감정이며, 유추 감정은 감정의 생성 원인이 사유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분노, 수치심, 즐거움 등 인간이 갖는 대부분의 감정은 유추 감정이다. 유추 감정이 더 많다는 거야. 그 근원이 사유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그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은 근원 감정이다. 아무 이유가 없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호의를 가지지? 이유가 없는 거야.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경시상할 때 분노를 느낀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다. 그럼 분노를 느끼는 거지. 이는 유추 감정이야. 왜 분노를 느끼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경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가 유추되는 감정이 유추될 때 이를 유추 감정이라고 한다. 유추 감정 의지가 되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조금 깊이 사유해 보면 그 근원이 유추되는 감정, 유추 감정은 타자에 의한 종속 감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겠지? 또 이렇게 분류가 쭉 되어 가는데 의지에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뭐 유추 감정, 종속 감정, 유추 감정, 어, 근원 감정 이렇게 되는데 또 종속 감정, 독립 감정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게 또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봐봐. 그 근원성이 유추되는 유추 감정은 타자에 의해 종속 감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감정의 근원은 자신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 그렇겠지? 모든 감정의 근원은 자신임이 드러난다. 자신의 사유 되겠어. 자신의 본질 속에 모든 감정의 근원이 있으니까. 유추 감정은 그 이유가 대부분 타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저 아름다움을 느낀다든지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느낀다든지 미적 감정이지. 숭고함을 느끼는 경우 그 감정의 근원은 자유 불가능하다. 왜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이 자 있잖아요. 이 자. 이 자가 뭐 아무렇지도 않은 자일 수도 있지만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직선성이라든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미적 그 디자인을 가지고 그려진 자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때 그 근원은 사유 불가능하다. 물론 미학자들은 그 근원을 알려고 노력은 하겠지.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 물론 미를 논증하는 미학자들은 미의 원인에 대해 추적한다. 그들은 그 원인을 기술하며 어느 정도 그 노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물론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러나 객관적 미의 원인은 미학의 차원이 아니야. 그건 미학의 차원이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미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 통합 사회 영역에 간다. 단순히 미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통합 사회 영역, 그 의지와 반의지, 인식과 반인식, 존재와 반의지의 통합 사회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지 미학적 차원으로 찾아서는 단편적 이해밖에 안 됩니다. 아름다움은 자신을 분출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 본능 구현이다. 그렇겠지? 이는 일반적으로 미의 후경을 주장한 하르트만 미학이지. 미학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하르트만은 꼭 읽어야 된다.
하르트만의 미학을 안 읽으면 철학하는 애들이 나중에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철학자들도 이 미학은 읽어요. 하르트만 미학도 안 읽고 철학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자, 아무튼 미의 후경을 주장한 하르트만을 포함한 미학자들, 이 기술하였던 미적 영역의 피 안에 존재하는 거다. 다시 한번 읽어보기 좀 어려워서. 미의 객관적 원인은 미학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 통합 사유 영역에 속하는 거다. 아름다움은 자신을 분출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 본능 구현이야. 이는 일반적으로 미의 후경을 주장한 하르트만을 포함한 미학자들, 이 기술했던 미적 영역의 피한, 저쪽, 미적 영역과 별도의 영역에서 미의 원인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적 영역의 피한이다. 미적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 근원적 미의 원인은. 만약에 미의 원인을 미적 영역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얕은 지식이 되겠지. 얕은 철학이 될 거야. 자, 다음입니다. 좀 길어져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일단 지금 우리 통합사회 철학에서 존재와 반의지 공부했고 의지와 반의지를 공부하고 있다. 의지의 세계부터 공부하는데 의지의 세계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세 번째 시간에 의지의 세계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 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반의지 세계로 들어갈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듣고 말면 별로 소용없어. 선생님 수업은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노트도 준비하고, 그래서 노트 준비하는 얘기를 선생님 수업 들은 사람은 계속 하고 있다. 노트 준비해서 지금서부터라도, 뭐 앞에서 지나간 걸 할 수 없더라도 지금서부터라도 노트를 준비하고 오늘 수업부터라도 정리하면서 필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미적 영역의 피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미의 근원은 미의 영역 속에 있지 않다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수업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의지의 영역, 의지의 세계 마무리 짓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